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만 여러분들한테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며칠 전에 이제 며칠이죠?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4일 전이죠. 4일 전쯤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단계 자체가 한 요 정도까지 빠지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과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뷰에 대해서 혹시 좀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 좀 끝 부분에 비트코인 차트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제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중간에는 오늘은 XRP 관련된 뉴스, 이제 사실상 XRP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R3 코르다가 얼마 전에 이제 DTCC라는 예탁 결제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나오는 곳인데, 이쪽에 R3 코르다가 DLT 기술을 제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제공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뉴스인데, 제가 이 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짧게 오늘 요 뉴스들, DTCC의 뉴스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재 암호자산 시장이 이렇게 만불에서 지금 다음 단계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단계가 한 1,70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요 정도 선과 그 다음이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10,000 정도 되는 요 두 군데인데, 이렇게 빠질 거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차트 분석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제가 그렇지 않게 보는 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송을 뉴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러면 DTCC가 프로젝트 아이온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DLT에서 하루에 10만 건 이상 트랜잭션 처리한 병렬 생산 환경에서 실행된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R3 코르다로 선택을 했다, 채택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왔고, 글로벌 서비스 산업위원 최고의 거래 시장 인프라 DTCC가 오늘 프로젝트 아이온 플랫폼을 발표했다. 그래서 당연히 발표를 했으면 굉장히 2년 넘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겠죠, 최소. 그래서 DLT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회사의 엄격한 보건력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DTCC라는 곳이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시장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래 후 금융 서비스 회사다.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의 교환을 수행을 하고, 이제 매수인 매도인을 중개하는 거죠. 중간에 하고, 유가증권의 중앙 보관을 제공해서 중앙 예탁 금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제 되게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DLT 기술을 채택을 했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고, 왜 DLT 기술을 이제 채택을 이런 데들이 하고 있냐. 그래서 다음에 지금의 이제 분산 원천 기술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여러 노드들이 있잖아요. 이 노드도 하나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도 검증을 하고, 이 노드도 검증을 해요. 검증해서 서로 이 각자들이 서로 이 노드들이 검증한 것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갖고 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건데, 지금 예전에 기존 이제 중앙 집중식은 이 한 군데에서 다 해갖고 이제 도출을 해내는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털리게 되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도 농협 중앙 서버가 털려가지고 이제 예금이 조작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DLT 기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DLT 기술이 당연히 다가오는 금융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확실한 미래고, 그렇게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DTCC 이런 곳들이 DLT로 넘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의 CBDC 세상으로 넘어가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연관관계가 있죠. 지금 페드나우를 하고 있고, 이제 고액 결제 시스템에 iOS 2002를 적용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시스템이 변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걸로 DTCC가 이제 DLT 기술을 채택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R3 코르다가 채택이 됐다. 근데 우리는 왜 이제 DTCC에 이제 XRP를 자꾸 연관을 가져다 붙이게 되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사실 마지막 커튼 뒤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XRP가 직접 DTCC 위에 XRP 레저가 이제 XRP 레저
다리라고 부르죠. XRP 다리가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공개가 되지 않았고, R3 코르다 위에서 어떤 암호화폐로 이거를 이제 다리에서 어떤 차가 다닐지, 다니는 차는 코인이죠. 여러 코인이 있는데 뭐가 다닐지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커튼 뒤에 있는 걸 추론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R3 코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R3 코르다에는 기본 암호화폐가 없다. 그래서 다리이고 이 위에 다니는 차들, 여러 코인들은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뭘 쓸지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건데, 당연히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R3라는 회사와 XRP 리플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SBI라는 중간, 어떻게 보면 R3와 리플사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둘 간의 소송도 있었거든요. 그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 해드리겠지만, 그거를 합의를 도출해낸 것도 XRP를 50억 개를 R3가 굉장히 싼 가격에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리플사가 R3한테 그 가격에 팔지 않고 잘 합의를 도출해낸 것도 SBI가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좀 지분 구조를 보면, 그 SBI 그룹이 SBI R3 저펜, 여기 이제 설립된 여기에 51%, 이제 외부의 가장 큰 주주죠. 그리고 R3가 35%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BI 리플 아시아죠. 이거는 그냥 리플사 본사가 아니라 SBI 리플 아시아 공동 이제 출자한 곳에 리플이 40%, 그 다음에 SBI가 60%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고, 또 SBI는 리플사의 8.7%의 주주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 주주로는 굉장히 큰 주주인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엄청 큰 회사가 될 텐데 8.7%라는 건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이고, 그래서 SBI가 R3와 그 리플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추론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 R3 코르다 같은 경우 SBI가 주도를 해가지고, 예전에 R3 코르다의 세틀러라는 앱이 있었어요. 요 앱이 이제 R3 XRP가 통합된 코르다 결제 앱 공개해가지고, 오늘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회사인 R3는 코르다 네트워크에서 오픈소스 범용 결제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코르다 세틀러 D앱이 기존 통화와 디지털 통화 세계의 모든 지불 시스템을 통해 지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플과 관련된 XRP는 지원되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코르다 세틀러 자체는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고, 여기에서 최초로 지원하는 코인이다. 그래서 코르다라는 세틀러 다리 위에서 다니는 그 자동차 코인 중에 최초로 XRP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제가 예전에 XRP 레저에서도 여러 코인들이 다 다닐 수 있는데, 당연히 리플사에서 만든 레저이기 때문에 XRP가 그 다리 위에서 다니기 위해 최적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범용성 다 만들어서 다른 코인도 다니게 해놨지만, 당연히 XRP가 가장 다니기 쉽게 만들어 놨을 거다라고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코르다 세틀러 위에서 지원된 최초의 디지털 통화라고 돼 있고, XRP 레저 위에서 코르다 같은 경우는 돌아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DTCC 여기서는 지금 R3 코르다를 채택을 했다라고 했지, R3 코르다의 세틀러가 채택되어 있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XRP 레저를 최종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XRP를 그 위에서 DTCC에서 이제 DLT 기술 쓰는데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위에 자동차로 어떤 암호자산 통화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화를 쓸 때 XRP 쓸지 뭘 쓸지는 사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커튼 뒤에 가려진 정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XRP의 가격이 당연히 지금 안 올랐죠.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 당연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DTCC가 뭐 어떤 레저, DLT 기술이 코르다를 쓰는데 그 코르다가 그 위에 코인이 뭘로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나서 정말 XRP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가격이 저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증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게 참 이런 것들이 다 나올 때도 누군가는 추론을 하고 위험을 감수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정도 확률이면 XRP가 관련이 있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투자에 관한 이제 투자 철학을 나는 기회와 증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근데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나 XRP가 여러 가지 지금 금융망, 그다음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는 여러 것들, 뭐 BIS, 그다음 IMF 이런 데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연준과 미팅을 하는 거의 유일한 암호자산 회사라는 점들, 미국 회사라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리플사 역시도 DLT 기술을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 다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DL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사 홈페이지 가서 자주 업데이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XRP 가격은 혼자 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XRP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고 뭘 해도 절대 오르는 코인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좀 보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제가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더 빠져서, 이런 식으로 빠져서 한 이 지점, 뭐 한 다음에 17,000 가고, 그 다음에 14,000,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선, 11,000, 뭐 11,000 정도, 아니면 여기 정도 선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석가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바닥이 여기가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지표나 여러 가지 의견 드리기 전에 제가 이때 겪었던 그때 느낌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를 찍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하루에 이 주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랬는데 그 몇 주 뒤에 한 주, 두 주, 세 주, 4주 뒤에 더 빠졌어요. 이게 이제 최저 바닥이었는데, 거의 이제 200주 선까지 딱 찍은 거죠. 최저 바닥이었는데, 이게 이때도 비트코인이 한 3,000불이었는데 1,000불까지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누구도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다들 각자의 그 추론과 각자의 논리를 가져다가 이쯤이면 바닥일 것 같다, 더 빠지긴 어렵다 하는 사람과 더 빠진다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의견은 나뉘었던 게 예전 이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하락과 상승의 의견으로 팽배한 지금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요. 심리적으로 비슷하고, 지금 이게 이제 크립토 공포지수인데, 크립토 공포지수도 이때가 12 정도였어요. 12 정도. 근데 이때도 엄청난 공포였죠. 12까지 빠지고 바닥이 2주의 바닥이었고, 여기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주에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전환이 됐었죠. 이평선들에 대한 그 그래픽화를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이평선이 좁혀지면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에서 크게 뭐 한 2014년부터 뭐 2년부터 본다라고 해도, 이때 한 번의 기회, 그 다음에 이때, 그 다음에 요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요때, 지금 이제 역대 4번째 이 빨간 구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지표 상에서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닥이 나왔고, 코로나 때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었고요. 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여기까지 바닥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립토 공포 지수 역시 이때 거의 이때도 9 정도까지 갔었고, 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뭐 한 6 이 정도까지 주로 빠졌었고, 이때도 6 정도까지 빠졌었고, 그래서 역대 그 크립토 공포 대중 심리 지표도 요번이 거의 최악의 원투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봉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가 얼추 거의 바닥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통해서는 합리적으로 유출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늘 블랙스완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역대 이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갔다가 더 이렇게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렇게까지 가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 이제 지표 자체가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건데, 거의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제 확대해 보면 거의 파란 선 자체가 거의 지금 교차하기 직전이에요. 파란 선이 보이시죠? 파란 선이 거의 교차하기 직전인데,
지금 여기도 파란선이 교차를 하면서 이제 쑥 올라갔고, 이때도 파란선 교차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 계속해서 그거의 반복인데, 지금 이게 교차를 안 하고 다시 벌어져서 이게 더 내려가, 더 역대 최악으로 빠지는 가능성,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지난 몇 번의 통계들 보이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더 하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지난 이 수많은 자료들은 그 가능성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뷰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아래로 안 빠질지 어떻게 확신이 하냐고 하면, 그걸 확신했으면 이미 아마 전 세계에 확신 가능한 사람이 있었으면 전 세계 모든 부를 다 가졌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확신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아마 그 돗자리를 어디 펴고 그냥 그 예언을 하는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 보인다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역대들 가능성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고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본다.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때 역시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시장의 거의 60% 정도는 하락으로 간다라고 했고, 40% 정도가 이제 위로 간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삼각 수렴할 때는 많은 한 7, 8할 정도가 이제는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그 심리라든지 지난 경험으로 대비했을 때는 지금도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아래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도 적고, 그래서 저는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지난 역대 이만 수많은 것들이 있고 최저였기 때문에 좀 더 위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뷰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뷰를 얘기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건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이제 또 방송이고, 근데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굳이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